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홀딩스 3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애널들의 Q&A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은 IR 담당자님께 직접 답변받은 내용으로 보강합니다. 먼저 서두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혹자는 쏟아지는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며 전체 형광펜을 쭉쭉 긋지만 이번 컨퍼런스 콜 내용 그 자체로는 그닥 영향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부할 때도 책 모든 내용에 형광펜을 치면 맥락을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만 형광펜을 쓰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DLE 내용이 이번 컨콜의 애널 질문들보다는 훨씬 중요해 보이며, 따라서 저는 직접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IR 담당자님께 여쭤보고 보강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군더더기를 모두 걷어내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취할 부분만 빠르게 추출하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홀딩스는 매출액 17조 원, 영업이익 약 6,400억 원으로 철강사업부가 관세 등의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역시 북미 수혜가 앞당긴 점에 따라 유의미한 수준의 실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문의 포스코 E&C에서 신안산선 사고 손실액 수정이 반영됨에 따라 전체적인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은 철강과 2차전지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살짝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E&C의 손실은 회계적으로 4분기까지는 반영이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도부터는 다시 실적 정상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아주 정확한 숫자를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데이터 팩도 정리해서 첨부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 빠르게 넘어가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캡처해서 저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리튬 사업부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전체적인 2차전지 사업부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요약한 표와 정리한 내용으로 컨퍼런스 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포스코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철강 사업부는 캐시카우로 분명 중요하긴 하지만 애널들이 하는 것처럼 오직 철강에만 집중적으로 질문할 만큼 중요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측에서 내년도 철강 업황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시장 역시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포스코의 철강에 그리 후한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 이종훈 센터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전의 위상을 회복할 리가 만무한 오늘, 포스코의 새로운 원동력은 전통 빅테크 사업부인 철강이 아닌 2차전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렵게 빙빙 돌려서 말한다 한들 핵심은 리튬과 퓨처엠입니다. 최근 결국 2차전지에 극도로 적대적이던 여의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차전지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는 그간 전체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급반등 후에도 여전히 24년 1분기가 시작되던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면 마이너스 40%입니다. 따라서 철강 부문이 파산하지 않는 한 포스코홀딩스의 꾸준한 하락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은 이 정도로 끝내고 이어서 당장의 주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근 어떤 애널들은 자의적으로 2차전지 섹터 폭락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한 대형주 위주로 데이터를 꾸려 낙폭 과대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철강이 극도로 나쁜 상황이 아니라면 여전히 포스코홀딩스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공미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포스코가 나쁜 1만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리튬 판가가 6월 말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함에 따라 같은 리튬회사 엘버말과 달리 포스코홀딩스는 애초에 주가 추이 자체가 엘버말과 최근의 급등 전까지 정반대였습니다. 올해 불안정한 철강의 업황이나 E&C의 영업 손실이 얼마나 동사의 가치를 깎아먹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요 근래 조금 올랐다 한들 리튬 염의 가치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시장 대비 강도인 RS는 열세이며 리튬 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화살표를 표시한 만큼이 포스코가 엘버말과 순수한 2차전지 밸류를 받는 에코프로비엠에 비해 주가가 부진한 수준인데, 4월 11일에 발생한 신안산선 사고와 철강 업황이 이만큼의 가치를 깎아먹는 사태를 합리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 판단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애널들이 컨콜에서 물어보지 않아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은 제가 IR 담당자님께 직접 질의한 내용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문학적 만성 적자를 유발하는 장강 제철소는 캐캐묵은 애국심 논리로 질질 끌고 갈 수는 없고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하는 사업장입니다. 장강 제철소의 경우 기자들은 이미 확정적으로 매각된 것처럼 말하지만 IR 담당자님께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아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당장 후보자는 찾은 상황이지만 매각 대금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팔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적자가 워낙 컸던 장강이 여전히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쭤보았는데, 이 부분은 PZSS를 보면 된다는 답변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실적 세부 항목을 보시다시피 장강 제철소는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주사 전체 관점에서 근본 포스코 E&C보다는 타격이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또 다시 170억가량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확실한 매각까지 아직 처리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있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장강 제철소 매각은 밸류 관점에서 확실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R&T나 리튬 관련 질문입니다. 포스코의 사업 진행 흐름을 이해하시기가 다소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각각 25,000톤 캐파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2025년 4월 24일 1분기 실적 발표회 이후 일정이 추가로 지연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통 기업 스터디를 하실 때 한국 기자들의 기사를 많이 참고하실 텐데, 한국 기사는 외신을 베끼는 수준이라 오보가 너무 빈번하고 이것이 괴담을 양산하기에 오늘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일정 지연에 대한 기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추가로 또 딜레이된 무언가가 있나 궁금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합니다. 기자가 말하는 QMS는 하공정을 담당하는 시설로 이미 증설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포스코 실적 발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염수 리튬 생산은 상공정과 하공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담당자님께서는 QMS에 뭔가 증설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오른쪽에 담당자님 답변을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분명히 구분하였으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노이즈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최근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사들로 인해 오해들이 쌓여가고 있는 인접 리튬 관건 매입 등 염호 프로젝트 확장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증설 일정은 처박힌 리튬 판가로 인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인접 염호 매수권 역시 시점을 보며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10만 톤까지 염수 리튬 생산 캐파를 늘리는 계획과 추가 염호 인수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염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면 전체적인 규모는 점점 더 커진다고 이해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들도 전부 놓치고 있는 내용으로 프로젝트 인수와 10만 톤 계획은 무관하니 산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옴브레 무에로토 염호 신규 인수건은 현재 실사 진행 중으로 이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경함형이 염수형보다는 원가가 비싼 편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광산 폐쇄를 검토할 정도라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수익성이나 전반적인 품질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필바라 리튬 솔루션 경함형 리튬은 호주 스포듀민을 광양으로 가져오는 구조인데 리튬 함유량이 5% 이상으로 앨범 아래 워지나 광산과 비슷하게 우수한 품질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광양 역시 이 공장 램프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 몇 불대 리튬 판가가 손익분기점인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컨콜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킬로그램당 10에서 15달러 범위 내에서는 필바라 리튬 솔루션 경함형 리튬 또한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전망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밸류데이 등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니켈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습니다. 최근 에코프로도 이니 프로젝트로 니켈 공급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포스코가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산 니켈 때문에 현재 포스코는 기존 추진하고자 했던 니켈 사업부를 상당수 철회하고 리튬에 집중하고 있어 니켈 밸류는 전부 밸류에이션에서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용을 앞선 내용과 합쳐서 결론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취할 만한 핵심은 많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내년도 철강 업황에 대해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철강 업황이 좋아도 철강의 밸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매우 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지어 사측에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철강 사업부를 딥하게 파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철강 신사업에 따른 추가 밸류를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이 부분만 꾸준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ENC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은 올해 4분기까지 모두 인식이 될 예정이고 이 때문에 당기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도 25,000톤에 해당하는 7년을 기다린 염호 1단계 램프업이 올해 12월 마무리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제가 또 내년 연초에 회사에 연락하여 업데이트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IR 담당자님께 직접 질문한 내용은 나름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선별하여 물어본 것들이었는데 장강 제철소 잘라내기는 아직 완료되지 못했고 아마 두세 분기 정도 계속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 리튬 염호 확장은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는 현지 언론의 불만이라면서 마치 아르헨티나 염호의 유령 법인 의혹을 일으키며 찜찜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디아리오 인포살타 원문도 찾을 수 없고 기자는 안타까운 케이스였던 금형의 느낌을 포스코의 염호에도 부여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볼 수 없고 모든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접 염호를 추가 확보하는 신규 투자는 당초 계획 10만 톤보다 더 큰 생산 캐파를 시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사 이후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된다면 이 또한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염호는 포스코홀딩스가 니켈까지 접으며 집중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음해성 기사에 흔들리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사측의 답변이 독자분들의 현명한 정보 취합에 또 중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의도 카르텔에 맞서 한국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컨텐츠 제작자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날씨가 추운데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